총선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유세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후보들이 내세우는 대표 공약들 차례로 살펴봅니다. 먼저 진주시 갑을 선거구 5명의 후보들의 핵심 공약들 정리했습니다. 비수도권 위주의 의대 증원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 유학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의 취지 중 하나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의대 졸업생들의 지역 정착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기온이 올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인 만큼 나들이는 물론 일터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는 나무 심기 행사가 마련됩니다. 4월 첫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사과를 비롯한 과일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냉해 발생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냉해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스튜디오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열흘도 남지 않은 총선, 선거운동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후보별 주요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진주시갑 후보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와 3선 현역의 양자 대결로 꾸려진 진주시갑 선거구 대진표. 두 후보 모두 다양한 분야로 공약을 세분화해 새로운 진주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갈상돈 후보는 문화예술 관광도시 구축과 광역도심교통망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밝혔습니다. 국비를 확보해 진주성 복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진주와 사천, 산청을 묶는 생활권 통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심장부인 진주성 복원사업 국비 1조 원을 반드시 확보해서 우리 진주성을 진주의 자존심으로 세우겠습니다. 또 경상국립대 로스쿨 유치와 경남도청 진주 이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안부 우유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진주의 경제, 문화, 복지 분야를 한층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주 평거동과 수곡면을 이어주는 그런 직선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전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박대출 후보는 우주항공 복합도시와 바이오 산업, 문화 인프라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진주비전 ABC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관련 기업기관을 유치하고 바이오 산업 기반 시설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진주 분관 유치 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휴스톤을 만들기 위한 1호 공약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더욱 신경 써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와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해서 진주 KTX와 SRT 운행 횟수를 늘리고 진주 지역 대학교, 보건의료 정원 증원과 지역 내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도시의 가칭 혁신고등학교 설치를 조기 확정하고 LH 적정 정원을 확보하고 기숙사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두 후보가 제시한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 어떤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이어서 한경호, 강민국, 김병규 세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진주시을 선거구 공약 살펴봅니다. 세 후보는 각각 진주, 사천, 산청 행정통합, 투자진흥지구 지정, 정부 경남도 진주시 간 협력벨트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진주시을 선거구. 한경호, 강민국, 김병규 세 후보 모두 지역 발전을 앞당길 적임자를 자처하며 자신들만의 특화된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한경호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 법안 제정과 진주와 사천, 산청 간 행정통합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세 도입을 제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사천, 산청 행정통합과 경남도청, 진주 한원을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고요.
또 경제, 문화, 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각각 대기업 공장 2곳 이상 유치와 합천에 있는 경남예술문화진흥원의 진주 이전,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기호 2번 강민국 후보는 인재와 기업 유치를 위한 경주 여건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교육이나 주거 환경 등을 또 마련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진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진주와 사천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야 합니다. 분야별 공약으로는 유통대기업 물류센터 유치와 스포츠 관광 활성화, 아이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호 7번 김병규 후보는 정부와 경남도, 진주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력 벨트를 만들고 지역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위해 민원 전담 보좌진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부처, 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어지는 든든한 협력 벨트를 구축하고 진주사무소에 민원 대응 전담 보좌진을 상주시키고 진주 시민 누구나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야별 공약을 살펴보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기업가 정신 수도 브랜드화, 동물복지 선도 등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외치며 저마다의 공약을 약속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사전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표심 확보를 위한 공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사천남해아동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와 무소속 최성하 후보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재윤경 후보 측은 1일 사천경찰서에 서천호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같은 날 무소속 최성하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호 후보의 학력 허위 기재를 경남도 선관위에 이의 제기했다며 불순한 의도가 확인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 후보의 최종 학력은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이지만 선거 벽보에는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으로 예비후보 홍보물에는 경남대학원 행정대학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천남해아동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와 무소속 최성하 후보가 제기한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 후보는 1일 양측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의도적인 학력 위조는 없다며 두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는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증명서를 공개한 뒤 경남대학교 대학원과 행정대학원에 대한 단순 표기 실수라며 정규 학력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주의 전 도의원과 시의원 등 44명이 강민국 국민의힘 진주시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진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정치개혁을 성공시키고 진주의 100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는 집권 여당의 강민국 후보뿐이라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수도권 위주의 의대 증원에 지역인재 전형 확대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고 자녀들을 지방에 유학 보내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들의 정착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증원 반대 찬반 속에 발표된 각 의대별 정원 분배.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거점 공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늘어난 인원 가운데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을 높여 지역 출신 의사를 많이 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국립대와 같은 지역 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발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개혁을 시작합니다.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계획을 위한 시작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도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한 뒤 해당 지역 의대에 입학시키는 겁니다. 종로학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학부모 1,4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의대 지역 인재 전형 확대로 지방권 이동이 많아질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많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전체 75.5%에 달했습니다. 지역의대 증원에 따른 학생 유입은 순조로울 듯 하지만 이들을 의대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국립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일정 기간의 지역 근무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지역 의사 전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학 단계부터 지역 근무를 약속하는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즉 입학 자체가 취소되는 형태입니다. 지역에 근무를 안 하면 일종의 계약 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지역에서 나중에 근무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정착이 되면 지역에서 지역 의료가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점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 측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적은 인원부터 도입될 거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경남도 역시 지역에서 양성한 의료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의사로서 교육을 받고 또 그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에서 제대로 취업하는 분위기가 되고 또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증원을 둘러싼 합의가 좀처럼 진전이 없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브리핑을 통해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로 이를 축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증원 원점 재검토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제9대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에 김성규 과학교육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는 지난해 진행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로 선출된 김성규 교수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제9대 총장에 공식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규 신임 총장은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4년간 진주교육대학교를 이끌게 됩니다. 한편 김 총장은 진주교대 학생지원처장과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동일문화권 진주 목관하 5개 문화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진주와 사천, 산청, 하동, 합천문화원은 1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문화원은 앞으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과 우호 친선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고려 때부터 진주 모기 관할구역으로 동일 문화권을 형성해왔고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을 구성해 진주성에서 맞서 싸운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진주, 사천, 산청 문화원은 이후 국채보상운동 학술대회와 진주의병 학술대회,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순례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올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은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나들이는 물론 일터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축제를 찾은 많은 사람들.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순간을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최근 날씨도 따뜻해져 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봄은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며 각종 안전사고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봄철 안전사고는 35,400여 건, 겨울철 사고 25,500여 건과 비교하면 7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집안이 약해지며 발생하는 낙석이나 미끄러짐 등 산악사고가 빈번하고 졸음운전이나 벌쏘임 사고 역시 많이 일어납니다. 소방당국은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빙계에는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낙석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등산 표지목 또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확인하며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며 등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추위로 중단됐던 공사가 주로 봄에 재개되는데 지게차나 굴삭기 같은 중장비의 경우 작은 부주의로도 큰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전체 업종에서 발생한 깔림, 뒤집힘 사고는 1년 전체 기간 대비 2.8%, 끼임 사고는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해빙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요령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려면 현장의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얼었던 지방이 녹으면서 지반 침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착면에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거나 흙막이를 설치하고 굴착 전 주변의 균열, 용수 등 이상 유물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의 정취가 피어나는 4월, 따뜻한 일상을 위해서 개개인의 주의와 함께 각종 안전수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식목일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는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리는데요. 또 봄철 산불 대응 관련 회의가 펼쳐지는 곳도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먼저 진주 소식입니다. 진주 시민축구단의 홈그라운드 진주 종합경기장에서는 진주 시민축구단과 전북 현대 B팀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최근 두 경기 전적 1승 1패인 두 팀의 경기는 오는 일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이 밖에도 수요일엔 진주 남강 유등전시관의 운영위원회 위촉식이, 금요일은 제3기 문화도시 추진위 위촉식이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됩니다. 함양에서는 이번 주말 서상초등학교 일원에서 서상면 어울림 대축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오는 토요일에는 개막식이, 일요일에는 면민체육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편 목요일에는 인산주겸 항로화 지역 특화 농공단지 조성 MOU 체결식이 경남도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산청 소식입니다. 산불 위험도가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산청에서는 산불 재난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오는 수요일 열린다고 하는데요. 목요일에는 군청에서 고향사람 기부금 전달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남해군 창선면에 위치한 별해로에서는 목수국과 산수유, 오미제를 심는 식목일 행사가 화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오는 금요일에도 영산홍 묘목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이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남해군의 관광 핵심 공약 사업인 원스톱 관광 플랫폼 구축 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군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하동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미국 뉴욕에 개장될 하동차 판매장 관련 업무 협약 체결식이 하동 군청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또 수요일엔 북천 면민 체육대회가, 목요일엔 마을협력과 양성과정 개강식이 각각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소식입니다. 금요일엔 산안면 초전공원에서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예정돼 있고, 토요일엔 사회화와 산책교육 등이 진행되는 슬기롭게 행복하게 우리 강아지 건강교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노산 빛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의 현장 점검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사천 바다를 품은 해상공원인 노산공원이 화려한 야경을 입고 빛공원으로의 재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2주의 핫이슈 김상엽입니다. 사천 향교가 사천 선진리성 벚꽃축제 행사에서 전통혼례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벚꽃축제 야외 무대에서 1시간 동안 열린 시연회는 사천 향교가 고증한 전통혼례 절차에 따라 신랑과 신부 혼인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시연회는 사라져가는 전통혼례 행사와 의식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과일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냉해 발생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올해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된다는 전망이 나오며 농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스튜디오 포커스, 이번 시간엔 냉해가 무엇이고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봄 진주의 한 배농가에 핀 백꽃입니다. 꽃술이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죠.
예년보다 배꽃이 빨리 핀 데다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냉해를 입은 겁니다. 냉해란 낮은 온도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 같은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 봄 경남에서만 축구장 440개가 넘는 크기의 농지가 냉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꽃눈이 냉해를 입으면 수정이 어렵고 변형과가 발생하는 등 생산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과일값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올해 2월 경남의 사과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6%가량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냉해가 꼽히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대책으로 오렌지와 바나나 등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 이에 더해 농진청이 올해도 사과와 배의 개화 시기가 최대 10일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등 정책적 대책 마련과 함께 국산 과일을 지키기 위한 농가 개개인의 예방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냉해 예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송풍법은 방상선팬을 활용해 위쪽의 따뜻한 공기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내부 공기 흐름을 바꿔 저온과 서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로 미세하게 물을 뿌려 물이 얼 때 발생하는 열로 나무 조직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살수법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가지 방식은 방상팬과 스프링클러라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연소법입니다. 메탄올과 파라핀, 목탄 등 연소 자재를 금속성 용기에 넣은 뒤 연소시켜 기온 상승 효과를 보는 방식인데요. 용기를 바람 부는 쪽, 과수원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에 따라 송풍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단, 풀에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경운 작업은 필수입니다. 이 외에도 아미노산류 영양제 살포 등 방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과수 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해로 인한 과일 생산량 감소로 천정부지로 오른 과일값. 앞으로 수입 과일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면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김현준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봄의 색이 짙어져 가고 있는데요. 다만 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들어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까요.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목요일 오후부터 비는 그치겠고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는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진주 6도, 남해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막다가 광주와 부산, 제주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시각은 오후 1시 52분, 간조시각은 저녁 8시 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빛 쾌청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